주관적이지만 팩트다. 이 다음 상황은 뭐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하죠. 공수처 띨띨해도 보통 띨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똥꼬에 줄 서 왔는데요. 폭망이 곧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단 공수처는요, 이제 이곳저곳에서 지금 고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남한판 보입으로 빗대어서 공수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간땡이가 배밖에 나왔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라고 기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하죠. 귀신도 못 바른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간등해 본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좀 솔직히 말해서 때려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에 전격 고발을 했고요. 원내대표 권성동, 투건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나라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배지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지도부라서 그런지 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남한판 보위부다라고 빗대면서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뇌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를 위한 체포죠. 대한민국 공권력이 게슈타포, KGB,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 정권 찬탈 도구로 전략했다. 게슈타포 같은 경우는 비밀 국가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 입고 숨어가지고 어떤 놈들이 어떤 욕을 하는지 이런 거 잡아내는 거고, KGB 같은 경우도 국가보안위원회 이런 것도 다 빨간 세력입니다. 이건 나치 독일에서 있었던 거고, KGB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소련에서 이게 스파이 양성소였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서 이제 김 여장이 욕하면 이런 것들 제보 받아가지고 한순간 그 가족들 싹 쏟아내서 탄광에 잡아놓고 하는 게 이 세력들이다라는 거죠. 이 독재자들의 정적 숙청에 앞장서서 악명을 떨친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판 보위부로 공수처가 이 정적 제거, 이재명의 정적 제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겠다라는 공산 세력의 그 정적,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하겠다라는 데 이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에 너한테 오더 내렸어 하면 공수처가 예? 하고 어느 지법으로 가, 거기 저발이 판사들 많이 모여있으면 서부지법으로 탁 가서 맞춤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라서 아무도 쉽게 못 가는 곳에 그 110조 111조 아무나 갈 수 있게끔 조항을 딱 삭제하고 빼가지고 예외 쪽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체포하는 동안은 그 대통령께서 머무르는 그 관저는 군사 기밀이 아닌겨. 이러면서 이제 맞춤형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콕 찍어서 저거 잡아들여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들이게끔. 이거는 솔직히 지금 공산당 따라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동훈뿐만 아니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요거 두 개가 탁 붙어가지고 공수처는 뭐 이제 법적으로 이게 오력 붙이기 해가지고 서류 만들고, 이 우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경찰 조직 하기스 기저귀 채워가지고 탁 모아가지고 이제 머리 모으고 이제 힘 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요. 기가 차는 건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8시간인데 그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의 적부심 신청을 했죠. 기각이
돼서 돌아왔지만 그러면 신청을 한 그 시간과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공수처는 시간을 멈춰놓고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17일에 서울의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또 했습니다. 중앙지법에는 못하고 있죠. 서부지법이 좀 시뻘겋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이거는 진짜 오물풍선에 싹 매달아가지고 쫙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봅니다. 삼족을 멸한다라는 그 형벌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부활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17일에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요.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자필 편지 등을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절차 등을 둘러싸고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요거 못됐게 자기한테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 다 피해 숙청하고 이 뒤끝 들어온 짓들 하고 이것을 여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읽어가면서도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요.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공수처의 판단이랍니다. 좀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어디 법조인으로서 판사도 해봤고 변호사도 해봤고 검사도 해봤다라는 사람들의 머리가 모여서 요것밖에 안 되냐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최근 구속 기소된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 휴대전화 등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라고 강조하는 점도 담겼다라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이 말만 안 바뀌었을 뿐 방법적인 면이 좀 바뀌지 않았느냐. 누가 유혈 사태가 났냐. 누가 대가리가 깨졌냐. 전혀 그런 거 없다. 평화적으로 잠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게 국민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진 상황. 그리고 평화롭게 국무회의로 끝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기까지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 그리고 해제하라고 의결한 다음에 해제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한 중에 하나다. 대통령의 판단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계속 담아왔던 내용들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 그래서 그 헌법상 권한으로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그리고 내란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입 좀 닫아줄래? 내란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내란은 권력 찬탈을 위한 거.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게 내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난리 발광을 부리느냐.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 이거 다 문제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야, 법 같지도 않는 법, 가짜 법 들고 와서 나보고 신문을 하래? 오라가라 하는 것도 우습지 않아? 공수처 니들이 뭐야? 공안이야 뭐야? 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봐. 그러면 대응해 줄 거야. 그런데 온갖 반칙의 꼼수에 옆구리로 훅 들어와서는 자, 말해봐. 아니, 말 안 할 거야. 니네들과 말할 가치가 없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왜? 불법에는 타협할 줄 모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수처에서는요,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뭐 그들끼리 짜미짜미가 됐으니까 뭐 서부지법에 툭 던지면 오케이 하고 구속영장 청구 때려줄 거니까 당연히 뭐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다음 무리는 이 다음에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반일하고 그렇게 반미하던 게 요즘에 입을 쏙 닫고 친미 정책을 펼쳐내고 있죠.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됐을 겁니다. 총각 사칭도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점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재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나는 친미입니다 라고 무슨 발언을 해봤자 트럼프에게는 이거가 되는 거죠. 저기 시진핑한테 또 똥꼬에 줄 서서 딸랑딸랑 거리려니 시진핑도 이재명을 계속 서포트했다가는 같이 폭망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먼저 손절하는 쪽이 어느 쪽일까? 중국일 것 같습니다. 왜? 중국 시진핑은요, 미국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합니다. 조금 잽잽잽잽 날렸는데 그 트럼프가 야 그래? 패권국 하고 싶어? 야 기축통화부터 들고 가. 달러 기축통화국 안 할란다. 네 기축통화국 들고 가 했을 때 시진핑이 아니요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이런 거 안 해요. 저희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지금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중국 해커 99인에 대한 수사를 공조해 왔다라는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 아무 말 못하고 있죠. 민주당 파출소 어디 갔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거기에 반박하는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야기를 하죠. 제한적이지만 팩트다. 이 다음 상황은 뭐겠습니까? 썩은 동아줄 잡은 공수처는 이제 사라지겠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대한민국은 정화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